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한옥마을, 명가 한옥 본점 앞마당에는 고즈넉한 정취가 흘렀습니다. 74세의 오명자는 정갈하게 차린 상 앞에서 두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한옥 체인점을 일구어낸 그녀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장남 오성민이 들어섰습니다. 47세의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부르셔서 놀랐네요. 앉아라. 성우는 안 왔나? 곧이어 차남 오성호가 투덜거리며 나타났습니다. 44세의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형과는 달리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불러내서. 명자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늘 돈과 관련된 것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둔다. 나 죽기 전까지는 내 재산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것이니까. 성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이야기를 왜 하세요? 저희가 언제 그런 얘기를? 맞아요, 엄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줄 아세요? 하지만 명자의 날카로운 눈빛은 두 아들의 거짓된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안부를 묻던 명자는 결국 두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집을 나서며 성민과 성호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차피 엄마 재산은 우리가 나눠 가질 거잖아. 괜히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게 말이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한편 성민의 아내는 집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차례야. 시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 명자는 혼자 남겨진 한옥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지만 그들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키운 게 자식이더냐 원수더냐. 그날 저녁 명자는 평소처럼 2층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면서 설치한 계단이었지만 74세의 몸에는 여전히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을 헛디딘 명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은 으악. 큰 소리와 함께 명자는 계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소를 하러 온 집안 도우미가 명자를 발견하고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명자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아들은 의사로부터 심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민과 성호는 병실에서 어머니를 지켜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어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정말 갑자기 이런 일이. 하지만 간병인으로 고용된 강미정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52세의 미정은 오랜 간병 경험으로 환자들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하네. 혼수 상태인데 눈물이? 의학적으로 혼수 상태의 환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미정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에서는 성민과 성호가 번갈아가며 효자 행세를 했습니다. 간병인과 의료진들 앞에서는 걱정스러워하는 효자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되시니까 회사 일들도 걱정이고. 그러게. 당분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미정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걱정하는 가족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오직 간병인 미정만이 명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정은 또다시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상해. 뭔가 있는 건 아닐까? 미정은 명자의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들리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그 순간 명자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들리시는 건가요? 명자는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병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들이 자신을 혼수 상태라고 생각하고 하는 대화들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성민과 성호가 병실에서 나누는 대화는 명자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내 회사가 위험해. 자금이 필요한데. 성호 형은 그렇다 치고 나도 집 대출 때문에 골치 아픈데. 엄마 재산을 미리 좀. 그러게 말이야. 어차피 엄마가 이 상태면 우리가 대신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명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들의 모습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언제까지 이럴까? 의사는 뭐라고 하던? 글쎄,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간병인한테 슬쩍 말해봤어. 엄마 상태를 조금만 방치하면 어떨까 하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너무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두자는 뜻이야. 명자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키운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간병인 미정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점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명자의 상태를 더욱 세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들리시는 거죠? 손가락 한 번 더 움직여 보세요. 명자는 간신히 손가락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미정은 이를 확인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성민의 아내와 성호의 아내까지 병실에 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러시니까 답답하네.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도 계획이 있는데 재산 정리하고 나면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명자는 며느리들의 말까지 들으며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간병인 미정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명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명자는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를 믿으세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명자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명가 한옥 본점 앞에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25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모습의 청년으로 한옥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몇 달 전 우연한 기회로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명자의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손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정말 여기가 할머니가 계신 곳일까? 지훈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한옥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명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명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병인 미정은 명자가 점점 더 명확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옥집에 젊은 남자가 할머니를 찾아왔다고 하네요. 명자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미정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지훈이라는 분이라고 하던데요. 그 순간 명자의 손가락이 크게 떨렸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며 명자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아시는 분이군요. 제가 연락을 드려볼까요? 명자는 간신히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이를 보고 즉시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명자의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훈이요. 명자는 지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동안 멀리서 지켜봐온 손자를 드디어 가까이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저를 아시죠? 제가 누군지 아시죠?
지우는 명자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인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할머니를 찾았으니까 괜찮아요. 간병인 미정은 이 장면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모습에서 명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민과 성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훈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지훈? 우리 아는 사람 아닌데. 왜 여기 있어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난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성민과 성우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지훈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훈이 떠난 후 수상해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해.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게. 혹시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로부터 며칠 후 명자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몸이 많이 약한 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아들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간병인 미정이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셨네요. 미정 씨. 고마워요.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나? 2주 정도 되었어요. 아드님들이 정말 걱정 많이 하셨어요. 명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들이 진짜로 걱정했는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성민과 성우가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명자는 아직 몸이 많이 약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몸이 아직 많이 이상해.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의사는 회복이 더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두 아들을 불러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성민아, 너 회사 일로 어려움 많다며? 어머니께서 그런 걸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겠다. 성민아, 너에게 50억을 줄 테니 잘 운용해봐라. 성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내 돈 내 맘대로 하는 건데 뭐가 안 괜찮아. 대신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요? 6개월 후에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말이야. 성민은 겉으로는 감사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잘 사용하겠습니다. 명자가 성민에게만 돈을 준다는 소식에 성호는 불만을 표했습니다. 엄마, 저는 왜 안 주세요? 너는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라. 그날 밤 명자는 간병인 미정에게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미정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할머니. 내가 모든 걸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CCTV 설치하고 필요하면 녹음도 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미정은 명자의 진짜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혼수 상태일 때 들었던 아들들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50억을 받은 성민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회사를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사치에 많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명자와 미정이 설치한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고급 차를 사고 비싼 골프용품을 구입하고 심지어 다른 여자와 만나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차피 모르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성민의 아내 또한 남편이 가져온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며 사치를 부렸습니다. 시어머니 돈으로 이런 걸 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 것이 될 거 아냐. 한편 차남 성호는 형만 돈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형을 추궁했습니다. 형, 엄마한테 받은 돈 나한테도 좀 나눠줘. 그건 안 되지. 엄마가 나한테만 주신 거야. 그럼 내가 엄마한테 직접 말할까? 형이 그 돈으로 뭘 하는지.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행동을 들춰낼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야, 그러지 마. 조금 나눠줄게. 하지만 성호의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형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나도 빚이 있다고. 1억만 빌려줘. 1억은 너무 많아. 그럼 엄마한테 말할까? 형이 골프장에서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거. 두 형제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도 서로를 견제하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우리한테만 돈을 주셨을까요? 언니, 그 돈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되죠.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건데. 집안은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자는 이 모든 상황을 CCTV와 녹음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다 보고 있어요. 내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할머니, 마음 아프시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 시간 지우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자의 진짜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고 할머니를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한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 회의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들 와서 앉아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성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6개월 동안 어머니가 준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이렇게 다 모으셨어요? 성민아, 6개월 전에 너에게 50억을 줬지? 네,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설명해봐라. 성민은 당황하며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운영했었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사업 확장도 하고. 그때 명자는 간병인 미정에게 눈짓했습니다. 미정은 준비된 노트북을 켜고 대형 TV 화면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뭐지? 화면에는 성민이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골프장에서 사치를 부리는 장면, 다른 여자와 만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아직 더 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민의 아내가 명품 쇼핑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형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명자는 냉정한 표정으로 음성 녹음까지 틀었습니다. 병원에서 두 아들이 나눈 대화, 자신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말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음성 녹음, 엄마가 빨리 죽어야 내 회사가 살아. 음성 녹음, 재산 다 팔아서 나눠 갖자. 음성 녹음. 간병인한테 엄마 상태를 조금만 방치하라고 했어. 방 안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성민과 성호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은 모두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혼수 상태라고 생각할 때 한 말들이다. 나는 다 들었다. 성민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명자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용서. 너희가 내 죽음을 기다리면서 용서를 바래. 그때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성민과 성호는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여기에? 명자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두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진짜 손자다. 그리고 너희가 버린 나의 피다. 뭐라고요? 손자? 25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너희와 달리 이 아이는 진짜로 나를 걱정해줬다. 지훈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성민과 성호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숨겨진 손자의 존재에 당황한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이제 내 결정을 들어라. 명자는 준비해둔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내 유언장을 발표한다. 성민과 성호는 긴장한 채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재산 상속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첫째, 오성민과 오성우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어머니,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둘째, 내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환원한다.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할 것이다. 시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가족인데 하지만 명자는 단호했습니다. 셋째, 나머지 재산은 내 손자 박지훈에게 상속한다. 지우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런 건 바라지 않았어요. 이 아이 봐라. 재산을 앞에 두고도 사양하네. 너희들과는 정말 다르구나. 성민과 성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 어미의 죽음을 기다리더냐.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나가라. 성민과 성호는 울며불며 애원했지만 명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한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 그놈 때문이야. 우리 인생이 망쳤어. 그들이 떠난 후 한옥에는 명자와 지훈, 그리고 미정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명자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괜찮다, 지훈아.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손자야. 미정도 감동받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그날 저녁 명자와 지훈은 한옥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무 늦게 찾았지?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앞으로는 외롭지 않겠구나. 네, 할머니.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겨서 행복해요. 명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돈으로는 진짜 가족을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지훈은 할머니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한옥 마당에는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명자는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지훈은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명자는 지훈과 함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이 기부한 돈으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지훈아, 이게 돈의 진짜 가치인 것 같다. 맞아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닌 마음이구나. 에필로그 1년 후 명자와 지훈은 여전히 한옥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간병인 미정도 이들의 가족처럼 지내며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민과 성호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가끔 한옥 앞을 지나며 후회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자는 지훈과 함께 사회봉사 활동을 계속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5년 만에 찾은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